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감염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타 감염증, 예방접종, 그리고 니드 스틱 인주리 이렇게 나머지 주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 처음 다룰 거는 감기, 커먼 콜드인데요.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레스피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입니다. 근데 이때 주 증상이 뭐 열이나 근육통 이런 거는 심하지 않고 주로 이제 상기도의 감염 증상, 그러니까 콧물이나 코막힘,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고요. 이때 가래에 약간 피가 묻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blood tinged sputum이 나오더라도 열이나 근육통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뉴모니아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커먼 콜드구나. 아니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브론커스까지 이제 염증을 일으켰으면은 어큐트 브론카이티스다. 요 정도의 진단명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증 치료만 하게 되어 있고요. 열이 많이 나면은 아세taminofen, 그다음에 콧물이 나면은 decongestant, 그다음에 기침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cough suppressant. 요런 정도의 이제 대증 치료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약제들이 보기에 있다, 문제 푸는데,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혹시 이 환자 임프레션을 뉴모니아 같은 걸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커먼 콜드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 문제를 한 번쯤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증 치료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 사실 뭐 문제를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뭐 이런 가지고 낚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요 USML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patient education, 상담,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환자가 자기는 이제 항생제를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항생제를 요구를 하는데,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그냥 감기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뭐 그런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인의 예방접종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의사 커뮤니티에도 이런 경우에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도 좀 자주 올라오고, USMLE에는 원래 자주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국시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좀 약간 뭐 제 나름에는 엑기스만 뽑아놓는다고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베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난잡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덮어놓고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대한감염학회 권장 예방접종 개정안 요거를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건 꼭 외우자 하는 걸로 이제 강조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뎁입니다. 어릴 때 D탭을 5번 접종을 받죠. 근데 어릴 때는 D탭을 받는데 10살 이후에는 이제 용량을 조금 다르게 한 T뎁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T뎁을 기본적으로는 10살에서 18살 사이에 한번 맞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요때 한번 맞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때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10년에 한 번씩 T뎁을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요, 임신 전에도 한 번, 그 다음에 출산 직후에도 한 번 맞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거. 요게 임신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검사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헷갈리는 게 그 폐렴구균 백신은요, 이 단백 결합 13가 백신하고 다당류 23가 백신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 결합 13가 백신은 PCV13, 그 다음에 다당류 23가 백신은 PPSV2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그냥 겉보기만 보면은 이제 23가가 종류가 많으니까 더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면역학적으로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적응증이 조금 달라요. 우선 어릴 때 주는 백신은 무조건 요 PCV13,
단백결합 13가 백신입니다. 요거를 4번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한테서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요게 임상에서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우선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65세 이하인데 건강하다. 특별히 지병이 없다. 이러면 접종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high risk patient라면은 맞아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서는 이제 다당류 23가를 한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하이 리스크란 만성, 심장, 폐, 그 다음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술, 담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뉴모코커스에 감염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한번 접종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뉴모코커스에 의한 시스테믹 인베이시브 인펙션, 이제 sepsi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닌자이티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CSF에 리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메닌지스 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뼈 같은 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CSF 이렇게 새는 CSF 라이노리아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랑 그 다음에 그 이제 요즘 인공와우 이거 많이 하죠. 코클리어 임플란트 요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하이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스플린이 없는 사람들. 스플린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질환이 시클셀 디지즈가 있고요. 아니면 뭐 사고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다른 이유로 스플린을 뗐다든지 뭐 요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그 다음에 또 면역 저하 환자들 HIV나 말그넌시가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만성 신장 질환은 요 만성 심폐 간 질환하고는 다르게 very high risk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단백결합 13가 백신을 한번 놓고 그 다음에 23가 백신을 한 번 더 접종하는 겁니다. 그럼 65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모든 사람이 폐렴구균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요. 단백결합 13가를 한번 맞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23가를 한번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당류 23가 백신 한번 맞춰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당류 23가 한번 주는 걸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백결합 13가, 그 다음에 23가 이렇게 순서대로 맞든지 아니면 23가만 한번 맞든지 이건데 예전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23가를 한번 맞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맞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13가 한 번만 주고요. 만약에 65세 이전에 이제 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가지고 담배 23가를 한 번 맞았다. 그러면은 이 23가를 맞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난 다음에 단백결합 13가와 그다음에 23가 이렇게 순서대로 맞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복잡하죠. 요거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요. 면역학적으로 이 PCV13은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접종을 했을 때 부스팅이 돼요. 근데 이 23가 PPSV23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접종을 했을 때 부스팅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13가를 맞고 그 다음에 23가를 맞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USML을 보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필드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저처럼 공보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가끔 이걸 써먹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찾아봐야겠다 하고 기억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A형 간염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영유아 필수 접종이 됐죠. 그래서 12에서 2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6에서 12개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맞는데요. 이게 필수 접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부분의 성인은 사실 의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어릴 때 걸리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 지금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이런 사람들보다 그 면역력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은데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인들이 이걸 맞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걸 맞아야 되는 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6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A형 간염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앞으로 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만성 간질환, B형이나 아니면 C형 간염을 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A형 간염을 맞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A형 간염 리스크 에어리어가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일부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이제 국민소득이 높고 잘 사는 나라들 그런 게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유행 지역이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경우는 엔간하면 접종 권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MR. 역시 어릴 때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어 있는데 뭐 의료진, 개발도상국 여행자 또는 면역 저하자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2번 맞은 기록이 없든지 아니면은 검사를 했는데도 항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한 번 추가로 맞아야겠습니다. 다음은 HPV, 인후두종 바이러스. 요거는 이제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11세에서 26세 남녀 모두한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 둘 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거 성생활을 이미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제니털 왈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는 파피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보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권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역시 플루 시즌이 되면은 모든 성인들한테 매년 접종 권고를 하죠. 근데 이 플루 시즌이라는 게 북반구에서는 10월부터 4월까지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처럼 계절이 완전히 반대인 곳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라 할지더라도 독감 접종을 권고를 하는 게 좋겠고요. 계란 알러지랑 상관없어요. 계란 알러지 있어도 줄 수 있다. 다음은 이제 VGV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이 대상포진 백신은 50대 이상에만 놓게 되어 있고요. 이 대상포진 예전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2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2번을 놓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젤라틴이나 아니면 네오마이신의 알러지가 있으면 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닌고코쿠스 수막알균 백신입니다. 이 메닌고코쿠스는요, 하이리스크 그룹이 일단 스플린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보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면역학적으로 메닌고코쿠스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군인 중에 신병, 그리고 대학 신입생 이런 사람들은 역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스트레인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닌고코칼 백신은 4가 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타입 B에 대한 백신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4가 백신을 2번 맞게 되어 있고요. 요 B형에 대한 백신은 에이스플레이니아나 아니면 컴플먼트 디피션시가 있는 사람들만 맞게 되어 있고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루틴 백시네이션은 이렇게 4가 백신을 2번 맞는데 그 외에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셔널 도즈를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컴플먼트 디피션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컴플먼트 이니비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에이스플레니아가 있다든지 이 스플린과 컴플먼트가
메닌고코쿠스의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메닌고코쿠스에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셔널 백시네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스플레니아에는 뭐 그 시클셀 디지즈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뭐 사고로 스프린을 떼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신병, 대학 신입생, 이제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군인 신병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순례를 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엔데믹 에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백신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것들이 일반적인 성인들한테 접종을 권고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좀 정신 없으시죠? 너무 내용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되고요. 여러 번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이드라인도 한번 읽어보고, 또 문제도 풀고 하면서 자꾸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슥슥슥 보고, 이제 그 핵심만 탁탁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자주 나오는 게 특정 상황에서의 백신 접종입니다. 우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 줘야 하는 백신을 봅시다. 첫 번째, 황열병, 옐로우 피버. 요거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를 갈 때 반드시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순례를 갈 때 메닌고코쿠스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이고요.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백신들은 우선 A형 간염.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모든 지역에서 권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요거는 이제 태평양과 인도양 주변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갈 때 맞아야 되겠고요. 또 광견병. 요거는 뭐 동물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촬영을 가거나 아니면은 1개월 이상 시골을 여행하거나 봉사활동을 갈 때.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동물들에 물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백신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뭐 지역은 뭐 굉장히 넓다. 특별하게 어디 가리는 것 같진 않네요. 뭐 수도나 MMR은 면역이 없는 일부 20, 30대 여행객들. 그리고 뭐 인플루엔자는 매년 무조건 맞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름인데 해당 국가는 겨울일 때 뭐 당연히 맞아야겠고, 애초부터 겨울인 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아직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면은 권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막알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뭐 이제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 선교 의료봉사 하러 갈 때 이럴 때도 역시 맞아야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가 수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갈 때, 수해 지역에 이제 봉사활동을 갈 때 콜레라 백신을 맞는 건데요. 이건 뭐 해당 지역에 아웃브레이크 있거나 아니면 아웃브레이크 예측된다거나 그럴 때 맞는 거고, 이거는 뭐 무조건 맞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인에게 권장하는 성인 예방접종. 뭐 신규 간호사라든지 의사 이런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백신으로 종종 나오는데요. 일단 의료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 국민한테 권고하는 게 Tdap, 그리고 HPV, HAV. 요거는 안 맞았으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면역력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 맞아야 되는 거는 HPV랑 VGB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인플루엔자, Tdap, MMR 이런 거는 검사 없이도 그냥 맞춰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MMR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2번 접종 받은 기록이 있으면 필요 없고요. 인플루엔자는 뭐 매년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검사가 불가능할 거고, Tdap 요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보통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병원 내에 수막알균이 유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수막알균 4가 접종을 받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HIV에 감염된 사람한테 줘야 되는 백신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국신에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어 가지고요. 요거는 USMLE 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생백신, 요게 이제 면역저하자한테 굉장히 주의해서 줘야 되는 백신이죠. 그래서 MMR, VGB 이거 두 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가 들어가는 게 요 타이포이드 피버랑 옐로우 피버, 로타바이러스 요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생백신은 HIV 환자에서는 CD4 카운트가 최소 200은 돼야 줄 수 있는 백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으로 그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이런 거를 주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매년 간질환 있는 사람한테 주는 백신. 기본적으로 테타누스와 인플루엔자는 모든 환자에서 10년마다 그리고 매년 접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모코칼 백신은 65세 이전에, 그리고 65세가 넘으면은 그때는 PCV13과 PPSV23을 한 번씩 순서대로 맞아야겠네요. 그리고 만성 간질환 있는 사람한테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은 면역력이 없다면은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니들스틱 인저리 봅시다. 역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제 헬스케어 워커가 특정 감염 질환 환자의 체액에 노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데나 노출된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눈이나 아니면 입에 튀었다든지, 뮤커스 멤브레인에 튀었다든지, 아니면은 인텍트하지 않은 스킨에 노출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바늘에 찔렸다든지, 아니면은 상처가 원래 있던 곳에 튀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걸릴 수가 있는 내용이겠네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B형 간염 바이러스. 기본적으로 의료인인데 예전에 B형 간염을 제대로 맞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adequate antibody response가 없는 사람은 바로 complete HBV vaccination 시리즈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제대로 맞았고, 그 다음에 anti-HBs가 제대로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3번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안티바디가 뜬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HBV에 노출이 되더라도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제 그걸 확실하게 증명이 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안티바디가 없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스팅 필요 없어요. 노출되면은 즉시 항체가 생성되어 가지고 보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에 HBs 안티젠인 환자의 체액이 하이리스크로 노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 B형 간염 환자한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신생아한테 처음 백시네이션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요. 24시간 내에 B형 간염 이뮤노글로불린을 주고, 그 다음에 12시간 내에 B형 간염 백신 접종. 보통 이거 두 가지 같이 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 백신은 이후에 또 3번까지 맞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HIV입니다. 저번에 HIV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체액에 HIV가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주로 혈액, 생식기에서 나오는 액체들, 뭐 이런 것들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타액이라든지 소변, 대변, 그다음에 땀 이런 데는 바이러스 없어요. 물론 혈액이 섞여 있지 않았어야겠죠. 혈액이 섞여 있다면은 이런 것도 당연히 하이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리스크 컨택이 있다. 뭐 이런 그 하이리스크 바디 플루이드가 그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넌 인텍 스킨이 닿게 되면요. 즉시 HIV 검사를 일단 시행합니다. 요거는 베이스라인 시로로직 스테이터스를 확정해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는데 HIV 환자랑 마찬가지로 3제 요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테노포비얼, 엠트리스타빈의 랄티그라비어. 요거는 그냥 HIV 환자한테도 쓰는 조합이죠.
그래서 요게 그 한 알짜리 약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몇 시간 내로 주기 시작해서 최소 한 28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6주,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HIV 검사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염 굉장히 어렵죠? 외울 것도 많고. 근데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꾸준히 하시면은 오히려 국시에서 효자 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은 내분비네요. 내분비는 정말 국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임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뭐 갑상선이라든지 당뇨 이런 걸 로컬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잠시 쉬고 또 열심히 해봅시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준비 마치고 내분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